두 번째 큐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네, 다음 큐브는 바로 언제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번 주 검찰 재소환을 앞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웅동학원 관련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건 씨는 바로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요. 이 사건도 저희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재판에 넘겨진다라는 얘기가 있고 구속 만기일이 그러니까 19일 내일입니다. 네. 혐의를 좀 짧게 좀 짚어볼까요? 예,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이 조모 씨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상당의 채권 금액을 얻었다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배임 배임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예. 이 금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배임 수재 및 업무 방해가 되고 예. 또 이와 관련해서 증거 인멸을 그러니까 이 브로커들에 대해서 해외로 도피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부분이 결국에는 범인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교사범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일단은 이제 구속 기소를 하겠다라고 검찰에서 알렸기 때문에 예. 어떤 혐의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가 있는 것이 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구속 당시에는 11가지 혐의를 봤었는데 기소를 할 때는 14가지 혐의로 3가지가 늘어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조사를 하다가 추가적인 혐의가 있다면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그리고 원래 이게 구속 기간을 꽉 채워서 기소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한 2, 3일 전에 좀 여유 있게 하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하루 전에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래도 조사할 양이 많았다 보니까 조금 빠듯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하셨고요. 조건 씨 측은요, 기소 이후에 보석 신청 네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유가 뭐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이유는 건강입니다. 건강 문제인가요? 사실은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만 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던 10월 24일 이전에 예. 검찰의 계획은 이 조건 씨를 먼저 구속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 조국 전 장관의 이제 가족들로 수사가 넘어가는 일정이었는데 예. 이게 어그러졌죠. 왜냐하면은 조건 씨가 첫 번째 구속 이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면하게 됐어요. 예. 근데 이 끝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법리적인 다툼, 또 범죄 소명에 이제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건강 때문에도 포함이 돼서 구속이 기각됐기 때문에 예. 자, 두 번째도 이제 지켜봤는데 두 번째 혐의를 2개 추가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 교사, 예. 이게 해외 도피를 사주하고 돈도 주었다. 네네. 이런 이제 정황이 추가되고 또 하나는 강제 집행 면탈이라는 이제 제목의 혐의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예. 결국 두 번째는 구속이 됐는데 정경심 교수보다 늦게 구속이 됨으로써 네. 정 교수 구속 기소 이후에 내일 이제 혹은 오늘 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검찰의 이제 스케줄이 조금 꼬이긴 했지만 결국은 다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 네. 지금 여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은 기소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어찌 보면은 이 검찰의 마지막 표적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추정해 왔는데 예. 이번 주에 아마 틀림없이 이제 추가 소환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도 예. 혹은 기소 여부도 차주 내외에는 결정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이요, 정경심 교수하고 화상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 내용도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화상 접견이라는 것은 어떤 제도입니까? 이게 화상 접견이라는 것은 이 구치소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가 부산 구치소에 이제 뭐 들어가 있는데 예. 이 본인은 가족은 서울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네. 생업 때문에 이렇게 접견이 좀 어려운 경우에 서울 구치소라든지 근처 구치소에 가서 화상으로 접견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예.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보니까 제가 변호사 이제 8년 정도 하면서도 예. 아직까지 화상 접견을 실제로 실시해 본 적은 없는 그런 어.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는 모양이네요. 조 전 장관 부녀가 이제 소위 공범으로 네, 네.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자주 면회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화상 접견을 굳이 선택한 것 아닌가를 그 배경이 추정해봐요. 있었다, 왜냐하면 말씀이시죠. 화상 접견의 경우에는 예. 우리가 웹 카메라를 통해서 서로 보게 되기 때문에 예. 자 이제 화상이 다 녹화가 되죠. 예. 그리고 주고받은 내용도 디지털로 완벽하게 녹음이 됩니다. 예. 물론 실제로 면대면 면회를 가서 접견을 한다 하더라도 네. 이제 뒤에서 메모도 하고 이 교도관이 다 이제 감시를 하는 상황이지만 예. 그래도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혹시 모를 뭐 둘이 이제 모녀가 주고받을 수 있는 시그널에 대한 이제 차단이 완벽한가 세간의 의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화상 접견의 경우에는 완벽하게 다 녹화 녹음이 되고 예, 예. 그것은 다 이제 감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네네. 화상 접견이라면 뭔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예. 그 모녀 간의 안부, 건강 이런 이야기를 주로 나누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오히려 세간의 의구심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예. 좀 드물게 이례적으로 쓰는 화상 접견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더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배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공개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주에 뭐 역시 재소환이 필요해 보인다, 불가피하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뭐 이번에도 역시 비공개로 소환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난 14일에 조국 전 장관의 소환 조사가 비공개로 이루어졌었고 예. 이번에도 이제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 검찰에서 이 검찰 개혁 중에 하나로 비공개 소환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당연히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예. 보니까는 지금 조율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 뭐 앞으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조 전 장관이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전략이 과연 조국 전 장관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지적도 마찬가지로 일각에서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단순하게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합니다, 사안이. 아까 예. 이제 그 얘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자, 동생 조건 씨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것인가, 네. 보석이 될 것인가. 정경심 교수도 이제 공판이 시작되면 초반에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져요. 예. 건강 문제는 계속 이제 문제가 돼 왔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건강 문제를 재판부가 검토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보석 상태가 됐을 때 지금 가족들이지 않습니까? 모두 연루자들이. 예. 그렇다면 또 이제 이 밖에서 혹시 공모해서 재판에 대응할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걸 면밀히 볼 텐데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가족들과 지금 차단이 돼 있잖아요. 네. 본인이 많은 진술을 했을 경우에 이것이 발목을 잡게 될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진술이라든가 혹은 향후에 딸 이제 이 조모 양의 진술, 또 동생 조건 씨의 진술, 또 오촌 조카 조범동의 진술 등 예.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을 때 지금은 묵비, 사실 진술 거부밖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남질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이후에는 변호인단과 함께 재판에서 이러한 정황들, 왜 재판에 들어가야 검찰이 자신에 대한 죄목을,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검찰에 추가 소환이 된다 하더라도 예. 질문을 듣는 입장이지 절대로 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예. 문제는 하지만 진술 거부가 또 재판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지금 혼재돼 있는데 네. 이것은 결론에 가봐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지금은 유불리를 딱히 어느 쪽이 더 높다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아주 복잡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각각 검찰은 검찰도로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조국 전 장관은 조국 전 장관의 입장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다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없어 없습니다. 보입니다. 다만 이제 이런 방향대로 흘러간다면 사실 물어볼 거는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들을 건 없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망을 해보자면 네. 그러면 조사 기간은 짧아지지 않겠는가 자연스럽게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해져 있는 질문들은 형식적으로라도 다 할 것입니다. 예.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다 조서에 남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서 예. 그 부분은 진술을 다 받을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원래는 진술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 시간은 조금 생략될 수가 있고 대신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검찰에서는 그 부분들을 오히려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사실관계를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12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예. 모든 국민은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그 권리에 입각한 것인데 예. 이게 당연히 가능한 권리이긴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수사에 불응한다는 것이 예.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부분인데도 조국 전 장관 측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예. 이례적인 상황이고 어떤 결과를 조금 예상하고 있는 것인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각각 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진술 거부는 물론 피의자한테 보장된 권리이긴 한데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이나 가능한 것이지 일반인들이 과연 그 매서운 칼바람 앞에, 검찰의 칼바람 앞에 그런 것들이 네. 가능하겠는가? 네. 일반인은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예. 이 사실 검찰의 위세에 일반 시민이라면 당연히 좀 이제 어떤 압박감이라든가 예. 꼭 뭐 이 검찰이 무슨 뭐 이제 겁박을 해서가 아니라 예. 당연히 주눅이 될 수 있는 위축되는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예. 조국 전 장관만 유일하게 행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 임종원 전 또 법원행정처 차장, 또 그 외에도 최근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예. 셀프 출석까지 했는데 네. 5시간 동안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정치인이나 전 관료들은 본인에게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종종 행사하는 것이 진술 거부권이다. 예. 문제는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좀 암담한 차이는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 도덕적 비난의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네. 합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뭐라 트집 잡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지역적인 부분이라서 김성수 변호사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실제 묵비권을 행사하는 피의자와 이제 검찰이 대면하는 상황에서 진술 신문 조서를 꾸밀 때 작성을 할 때요.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침묵 점점점 말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굉장히 세세한 어떤 그 상황이나 그런 배경들까지 다 기입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피의자가 한숨을 쉬면서 답하지 않았다라든지 오른쪽 창문 밖을 보며 답하지 않았다 이런 세세한 것까지 기입한다라는 내용을 변호사들끼리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수사관의 그런 좀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정말 예. 점점점만 찍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요? 괄호 열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게 괄호 열고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안 좋은 예단을 법원에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만약에 기재된 사건의 뭐 피의자나 이런 변호인이었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싸웁니다. 아.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썼냐? 이건 굉장히 의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냐? 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예. 실제로 저는 이제 진술 거부권을 뭐 행사하고 싶다라는 의뢰인도 없었겠지만 만약에 그런 의뢰인이 있다고 한다면 하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 게 예. 하지 않는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수사에 불응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는 이 혐의를 인정한다고 보일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변호를 하고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진술을 거부하고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답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예.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일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가 있어요. 뭐 사안이 중대하다고 하면 그렇기 예. 때문에 원래는 이제 일반 사건에서는 이게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이제 좀 당연한 부분인데 예, 이번 예.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이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예. 관련자들 이제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이 혐의가 인정됐다라고 검찰에서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진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말을 이제 조금 잘못했다가 수사가 확대되는 예.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요, 요 부분만 좀 짚고 저희가 마무리할 텐데, 애초에 조 전 장관 여러 가지 혐의들 중에 네. 뇌물 혐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배경이라는 것은 결국에 공익인권법 세터 이런 것 말고도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가지고 이제 예. 그 연결고리를 찾는 부분이었잖아요. 핵심은 두 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이 WFM의 주식 예. 12만 주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던 시절에 그것을 매입했다면 예.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돈이 뭐 5천만 원인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어요. 예. 그럼 이게 시세보다 싸게 샀다고 하는 것이 과연 뇌물인가 하나. 이 혐의가 뇌물과 관련해서 있는 건데 예. 지금 이것은 실현된 수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검찰이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예. 딸이 6학기 동안 연속으로 받았던 학기당 200만 원씩 1,200만 원의 장학금. 예. 이게 노중환 교수가 개인 사재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노한중 교수가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이 대통령 주치의를 추천했다. 예. 그 두 번째는 이 부산 의료원장으로 갔다. 예. 이 두 가지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 전 장관 입장은
전혀 대가성이 없었다. 예. 오히려 유급을 한 자신의 딸아이를 예. 오히려 이 면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라는 예. 게 조 전 장관의 입장이었어요. 이건 또 일관된 주장이에요. 예. 그 두 가지가 배치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2,200만 원의 장학금, 딸의 장학금을 과연 뇌물로 혐의 입증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 지금 조 전 장관 측은 거의 다 정경심 교수도 그렇고요. 예. 부인하고 있는 일관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예. 법정에서 이제 창과 방패가 맞붙이게 된다면 예. 검찰의 증거 중심의 입증이 가장 중요해지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짧게요, 변호사님. 이게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뇌물 혐의를 과연 지금 이 배경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정말 적용할지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고 정확한 증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예. 현재 언론에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고 예. 그리고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뇌물죄가 갑자기 이야기가 나온 것이 금액이 사실 다액은 아닌데도 지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단독 혐의란 말이죠. 이 부분은 아. 이전 정경심 교수라든지 뭐 예. 동생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이지 예. 나머지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예. 나머지 부분 혐의는 이미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어서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만약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든지 기소를 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혐의들도 다 같이 뭉뚱그려서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뇌물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집중적으로 거론되는 이유가 지난 다른 혐의들은 가족끼리의 연관관계에 따라서 나는 사실은 몰랐다라고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 이거 검찰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크지만 이 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혐의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추가 조사는 그 부분이 예. 밝혀진 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예.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